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과 달리 양쪽 눈 색깔이 달랐다. 나는 내 눈이 싫었다.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듯 구경거리 마냥 쳐다봤고 또 한 가지 내 눈이 싫은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거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 내 눈엔 진짜 귀신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가끔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홀려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일을 종종 일으키곤 하였다. TV에서 가끔 나오는 끔찍한 범죄자들 중에도 그런 못된 귀신이 씌인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 생긴 일이다. 갑작스레 모래바람이 일었고 눈에 흙먼지가 들어가 버렸다. 한쪽 눈에 어떤 여자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잠시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이웃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시간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숨어있다 엄마를 놀래켜 주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놀라시며 깜짝이야! 라고 하셨다. 난 한참을 웃으며 아무 일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었다. 잠시 뒤 배고프던 차에 때마침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에 식탁이 앉았다.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엄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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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에게 물었다. 배고프면 같이 먹어. 엄마가 말했다.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난 앞뒤가 안 맞는 말에 무슨 말이냐며 엄마에게 물었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아니라며 계속 중얼거렸다. 배고파. 배고파. 이상한 엄마의 행동에 불안해진 나는 혹시나 엄마가 귀신일 거라 생각하고 한쪽 눈을 감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밥 먹다 말고 눈은 왜 가리고 있어? 난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행히 내 눈엔 엄마는 아무 일 없이 보였고 진짜 내 엄마처럼 보였다. 어느 깊은 산속 병원에서 한 남성이 중얼거리고 있다. 올 거야. 천사가 올 거야. 천사가 올 거야. 천사가 올 거야. 천사가 올 거야. 올 거야.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웃으며 윗집에서 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내게 선물을 주며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였다. 나는 퉁명스럽게 알겠다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모습을 몰래 다시 보았다. 나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고 머리엔 엔돌핀이 솟아오르는 듯 기분이 좋아졌다. 그 후로 난 매일 꽃집에 들려 여자의 집에 꽃을 선물하였고 여자는 꽃냄새를 맡으며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윗집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 이전에 받았던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듯했다. 급히 여자의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에 귀를 갖다 대봐도 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었다. 여자가 위기에 처한 거라 확신하였고 경찰을 부르기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베란다를 통해 윗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누군가 침입한 듯 깨진 유리 조각과 물건이 어지러져 있었고 그 순간 누군가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편히 잠을 청했다. 시간이 흘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문득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난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창밖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보자고 속삭이는 듯 했고 곧 눈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천사에게 윗집 여자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빌었다. 나는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왔다. 말썽이 많은 고양이를 키우던 터라 층간소음이 좀 걱정되었다. 결국 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들고 인사차 아랫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남자가 나왔다. 남자의 창백한 얼굴에 조금 놀랐지만
나는 선물과 함께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전하였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아랫집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의 이런 행동에 조금 부담이 들기 시작했고 어찌저찌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 집 앞에는 매일 꽃다발이 놓여져 있었고 나를 훔쳐보는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어느 늦은 저녁 시간 고양이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옷가지는 전부 널브러지고 유리병이 깨지고 말았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 있었던 것도 잠시 베란다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사람 형태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집 베란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았다. 어두웠지만 하얗고 동그란 눈을 본 순간 누군지 알 것만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며 숨어있다. 남자가 순간 방심한 틈에 다행히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와 신고를 하려고 폰을 켜보니 남자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던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경찰이 도착 후 남자는 잡혀갔지만 얼마 후 풀려났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유난히 바람이 차던 어느 겨울날 심한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로 머리는 하얗게 변하였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아 향하였다. 한 아이가 우연히 하얀 방에서 깨어났다. 그곳은 문도 창문도 없는 방이었다. 아이는 잠시 살펴보다가 손으로 벽을 만져보았다. 벽은 포근함이 느껴졌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쉬기로 생각했다. 그러다 천장을 보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이곳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도 해보았지만 금세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와 쉬기로 하였다. 얼마나 흘렀을까? 뭔지 모를 위화감에 아이는 잠에서 깨고 만다. 천장을 보니 검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가 생각할 새도 없이 무언가 등기를 스쳐갔다. 아이는 바짝 긴장하며 방을 둘러보았지만 순간 불이 꺼져 버렸고 다행히 꼭 켜졌다. 아이는 너무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 악몽이었을까? 아이는 비명과 함께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았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 시간이 흘렀다. 긴 잠을 자던 아이는 큰 진동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방이 무너지며 벽에 구멍이 생겨났고 아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필사적으로 구멍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다. 얼마나 원했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를 향해 달려갔다. 품에 안겨보니 방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이 다시 전해져 왔다. 누군가 아른거렸지만 힘없이 눈이 감기고 말았고 아이는 행복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